자, 이번 시간에는 8장에 나오는 알코올, 페놀, 이서, 에터라고 하는 이러한 화합물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화합물이 나오는데요. 알코올, 페놀, 에터. 자, 이건 어떤 거냐 하면요. 처음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3 혼성 탄소 원자의 하이드록실기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이드록실기, 이 OH기를 하이드록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sp3 혼성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탄소 원자에 가서 O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인데, 특히 이 탄소가 이렇게 sp3 되어 있는 이런 혼성 오비탈에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 또 두 번째 페놀. 이 페놀은 방향족 고리에 OH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방향족 고리. 다시 말하면은 벤젠 고리를 의미하는 거죠. 벤젠에 가서 OH가 붙어 있다. 자, 이 벤젠의 탄소들은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알코올에서 이 OH기, 이 페놀에서 이 OH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화합물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에터라고 하는 화합물. 영어로 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강의하다 보면 어떨 때 에터, 어떨 때 이서 이렇게 좀 섞어 쓰기 때문에 같은 화합물을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혼동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에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산소 원자의 두 알킬기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이 산소 원자에 가서 알킬기, 탄소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서. 자, 이서. 이거는 페놀, 이거는 알코올. 자, 이 알코올은요, 끝에가 이렇게 올로 끝나지. 알코올, 페놀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일종의 올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을 보면은 화합물의 종류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성이 또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이 세 종류의 화합물들은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물이죠, 물. 자, 물에서 이 수소가 한 개가 탄소로 바뀌면 알코올, 둘 다 탄소로 바뀌면은 이서예요.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코올을 볼 때에 이 알코올을 이런 물에서 수소 한 개가 알코올로 탄소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알케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OH가 아니고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알케인이죠. 자, 이 알케인에서 수소 한 개가 OH로 바뀌어 있는 것이 알코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알코올은 이러한 알케인과 또 이 물,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 알코올의 예로 에탄올, 그 다음에 페놀. 페놀은 벤젠에 OH 붙어 있는 페놀이고요. 그 다음에 에터로 양쪽에 메틸기가 두 개 붙어 있는 다이메틸 에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이 장에서 할 거고요. 우선 제일 먼저 알코올의 분류가 나와요. 알코올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알코올은 1차, 2차, 3차 알코올로 분류를 합니다. 자, 알코올의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 OH, 하이드록실기가 붙어 있는 탄소, 이 탄소가 몇 차 탄소냐? 이걸 보고서 1차, 2차, 3차를 구분을 해요. 이 탄소가 1차 탄소, 알킬기가 한 개 붙어 있을 때 1차 알코올, 그 다음에 알킬기 두 개 붙어 있을 때 2차 알코올, 세 개의 알킬기가 붙어 있을 때는 3차 알코올. 그래서 영어로 primary, secondary, tertiary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알코올을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의 명명법이 나오는데요. 항상 내가 이 명명법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이 명명법 체계를 좀 잘 기억해두면 우리가 그 화합물의 이름을 보고서 구조를 그린다든지 혹은 반대로 어떤 구조식을 보고서 화합물을 명명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연습 좀 하기를 바라는데, 자, 우리가 알코올은 어떻게 명명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단순 알코올은 모체인 알케인의 유도체로 간주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내가 설명했었죠. 이런 알코올을 이와 같은 알케인의 유도체, 알케인에서 수소가 OH로 치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알케인의 이름으로부터 이 알코올의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알코올의 이름은요, 알케인의 이름 뒤에다가 올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인다. 그래서 끝에가 올로 끝나는 화합물은 아, 이거 알코올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하이드록실기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아서 이것을 모체로 삼는다는 겁니다. 알케인, 우리가 명명할 때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알코올이니까 그 OH기를 포함하는 탄소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OH기를 포함한 탄소를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사슬을 모체로 하고 그 알케인의 이름 끝에 이자를 떼고 거기다가 O를 붙인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탄소 사슬이 있으면 그 탄소 사슬에 번호를 붙이죠. 번호 붙일 때는 OH에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 붙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규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기에 어떤 다른 치환기들이 있을 때에 그 치환기 이름과 번호를 쓰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이름은 아까 O를 붙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OH기가 몇 번 탄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번호, 이거는 그 올 바로 앞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자, 이 OH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여기고요. 이걸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 자, 탄소 5개로 되어 있고요. 탄소 5개니까 이름은 펜테인이죠. 자, 이 펜테인으로부터 명명을 합니다. 자, 펜테인인데 펜테인에 OH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 E자를 떼고서 O를 붙인다. O를 붙이고요. 그 OH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를 붙여야죠. 자, 번호는 이쪽부터 붙이는 게 OH 가깝죠. 자, 5개 펜테인에 2번에 OH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이 펜테인과 올 사이에 여기다가 E자를 씁니다. 자, 지금 여기 이름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 거, 여러분 이 아래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요. 요것이 요 위에 이름은 과거에 쓰던 이름이고 요 아래 이름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 바뀐 이름이에요. 요 아래 걸 기억을 하고 이 올이 몇 번째 탄소에 있느냐를 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에 메틸기가 있죠. 그래서 자, 펜탄 2올인데 앞에 2번에 메틸기가 있다. 2메틸 펜탄 2올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 화합물 여기는 지금 사이클로헥세인 고리에 OH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OH가 2개가 있다. 이때 올 앞에다가 다이라는 접두어를 써서 다이올 이렇게 쓰고요. 다이올. 이 D자가 자음이기 때문에 이 앞에 사이클로헥세인의 E자가 생략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붙일 때 번호는 반드시 이 OH, 첫 번째 OH가 붙은 탄소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OH가 될 수 있으면 이 번호가 작은 탄소에 붙도록 번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에 OH가 2개 붙어 있다.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 1,4-다이올. 그런데 그 OH가 입체적으로 같은 쪽을 향해 있어요. 시스다. 그래서 앞에다가 시스란 말 붙여서 시스 사이클로헥세인 1,4-다이올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요 화합물. 자, 여기 보니까 벤젠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 사슬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OH가 없다면 이때는 이 벤젠은 탄소 6개니까 벤젠을 중심으로 해서 번호를 이 명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OH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알코올로 명명을 해야 돼요. OH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소 사슬에 이 벤젠 고리가 붙어 있는 치환기로 이때는 간주를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탄소 4개죠. 가장 긴 탄소 사슬. OH에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야 돼요. 1, 2, 3, 4.
자, 그러고 보니까 탄소 4개, 뷰테인에 2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다. 그래서 뷰탄 2올 이렇게 하고요. 3번에 벤젠 고리. 벤젠을 치환기로 이름 붙일 때는 페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페닐 뷰탄 2올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명법은 좀 연습을 많이 해두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유팩에서 허용한 명명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유팩 네임은 아니지만 많이 쓰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자, 요 화합물부터 보면은 요 화합물은 이게 페닐 메탄올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이것이 아유팩 네임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벤질 알코올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벤질 알코올. 요거는 벤젠 고리의 CH2 여기까지를 우리가 벤질 그룹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벤질 알코올. 자, 마찬가지 CH3OH 메틸 알코올, CH3CH2OH 에틸 알코올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명입니다. 이것이 아유팩 네임은 아니에요. 자, 요 화합물도 마찬가지죠. CH2 이중결합의 CH 여기까지를 우리가 바이닐 그룹이라고 그랬고 그 옆에 CH2 여기까지를 알릴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알릴의 OH. 그래서 알릴 알코올 이렇게 명명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일반명이고요. 요거 OH가 붙어 있는 요 터슈리 뷰틸기죠. 터슈리 뷰틸 알코올. 자, 이런 이름. 혹은 여기 지금 보면은 자, OH가 2개 있는 거, OH가 3개 있는 거 이런 화합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OH가 2개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2가 알코올, OH가 3개 있는 거를 3가 알코올 그래요.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하고 구별합니다. 1가, 2가, 3가. 자, 이거는 OH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OH가 2개 있는 2가 알코올의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탄소 2개의 OH 각각 붙어 있는 이 화합물은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그래요. 아유팩 네임은 에탄 1,2다이올. 자, 요 1,2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에탄 1,2다이올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름을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고요. 이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이올, OH가 2개 있다 이런 뜻이고 이런 에틸렌 글라이콜은 자동차의 냉각수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에틸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OH가 3개의 탄소에 각각 1개씩 붙어 있는. 그리고 이거는 프로페인 1, 2, 3 트라이올. 여기 1, 2, 3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화합물인데 이 화합물의 이름을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글리세롤 혹은 글리세린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글리세린 혹은 글리세롤 이 화합물은요. 보습 작용이 있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사용하는 여성용 화장품 속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보습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예, 글리세롤. 여러분들이 생화학이나 다른 이런 그쪽을 좀 배우게 되면 동물성 지방 혹은 식물성 기름을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이런 화합물로 글리세롤 이런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페놀의 명명인데요. 사실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록시벤젠, OH가 벤젠에 붙어 있는 화합물을 페놀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 페놀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종류, 즉 이런 이 벤젠에 OH 붙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요것을 모체로 삼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름은 무슨 페놀로 명명을 하고요. 이 페놀에 대해서 치환기가 1개만 있을 때는 오소메타파라라고 하는 접두어를 앞에 붙여서 하나 건너 있다. 메타 위치에 메틸기 있다. 그래서 메타메틸 페놀. 그리고 이걸 크레졸, 메타크레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크레졸은 소독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도구를 옛날에 소독할 때라든지 혹은 병원의 이 수술장 이런 데 소독할 때 많이 썼었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이 커피 냄새 같은 거 더 많이 나죠. 특별한 냄새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소독약을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흔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 냄새, 그럼 이 크레졸 냄새를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페놀의 2번 탄소와 4번 탄소에 NO2, 나이트로 그룹이 2개 붙어 있는
2,4 다이나이트로페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 OH가 붙은 탄소가 1번이 되도록 명명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에터, 이서의 명명이 나오는데 이 이서는 우리가 이 명명이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른 알코올이나 페놀의 이름과 좀 다른 점이 IUPAC 네임이지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으로 띄어쓰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우선 그냥 간단한 이서, 다른 작용기가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명명하느냐 하면은 이 산소에 붙어 있는 양쪽에 있는 알킬기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쓰고 뒤에다가 이서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메틸기가 있고 이쪽에는 아이소프로필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틸과 아이소프로필 알파벳 순서가 I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필 메틸 이서 이렇게 명명하고요. 요거는 산소에 이쪽에는 벤젠고리, 그러니까 페닐이죠. 페닐. 이쪽에는 에틸기가 붙어 있으니까 에틸 페닐. 에틸이 알파벳 순서 빠르니까 에틸 페닐 이서 이렇게 명명하는 이것이 이제 간단한 이서의 명명이라면 좀 복잡한 경우 또는 이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 자체를 이 산소를 포함해서 알콕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접두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뒤에 무슨 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작용기, 치환기로 간주해서 명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거는요, 요 벤젠의 파라 위치에 CH3O, CH3는 메틸이죠. 산소는 옥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메틸옥시, 간단하게 줄여서 메톡시라고 합니다. 메톡시. 그래서 메톡시기가 2개가 어디에 있어요? 파라 위치로 있어요. 그래서 파라 다이메톡시 벤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자, 메톡시기가 2개 있다. 이거는 한 단어로 쓰죠. 무슨 이서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런 알킬옥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산소에 이쪽에는 터시리 뮤틸기가 붙어 있고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조금 복잡해요. 여기 이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이러한 치환기가 이러한 고리에 붙어 있다. 자, 이쪽에 사이클로헥센 이름을 붙일 때는 반드시 이중결합이 1번, 2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 하고 4번 위치에 가서 이러한 터셔리 뮤톡시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헥센이다. 이렇게 명명하면 되고요.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반드시 이중결합은 1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쓸 필요가 없고요. 4터시리 뮤톡시 사이클로헥센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은 돼요. 헥스N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1N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알코올, 페놀, 에터의 이제 성질들을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성질.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알코올이나 페놀이나 이서들을 전부 다 우리가 물의 유기유도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물에서 이 수소가 탄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알코올, 이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산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이거는요, 물에도 있고 이 알코올에도 있고요. 물론 이 페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서에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물에서 배울 때 이 물에 이 산소가 어떻다고 배웠냐면 이것이 sp3 혼성오비탈을 갖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sp3 이건 약 결합각이 109도 정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그랬죠. 마찬가지 이 이서도 그렇고요. 이 알코올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sp3 그래서 결합각이 109도에 가까운 이런 결합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페놀인 경우에는 이 산소가 sp3라기보다는 이 옆에 있는 이 벤젠고리의 피오비탈들과 이 산소의 피오비탈이 같이 이렇게 컨주게이션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산소가 sp3가 아니라 sp2 혼성 오비탈을 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알코올이나 이서에서 물과 기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산소가 sp3다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나 에터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메탄올이나 혹은 여기 있는 다이메틸 이서인 경우에 요 결합각, 요것이 바로 109도, 요것이 112도, 109도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sp3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액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기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이 두 개의 입자 사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체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은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잘 안 끊어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분자 간의 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분자 간의 힘 잠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세 가지를 대개 이야기하는데요.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흔히 이런 세 가지의 결합으로 분자 간의 힘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세 개의 막대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막대, 파란색은 알케인, 그 다음에 노란색은 클로로알케인, 여기 초록색은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이 R그룹이 메틸일 때, 에틸일 때, 프로필일 때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메틸기에 수소가 붙어 있을 때와 염소가 붙어 있을 때와 OH기가 붙어 있을 때의 끓는 점을 비교하면은 수소가 붙어 있는 알케인이 가장 낮고, 이거는 영하 100도 아래로 내려가죠. 메테인은 기체입니다. 그런데 클로로알케인, 여기 메틸은 클로로메테인 역시 마찬가지로 0도 아래에서 끓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체예요. 그런데 메탄올은 끓는 점이 높죠. 즉 다시 말하면 알케인이 가장 낮고 클로로알케인, 그 다음에 알코올, 이런 순서인데, 자,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힘 중에서 알케인은 이 분산력만 있어요. 반면에 쌍극자 간의 힘, 이거는 바로 클로로알케인에 있는 힘이죠. 왜냐하면 염소와 탄소는 전기염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극성 결합을 하고, 극성 화합물들은 이런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죠? OH, NH, FH, 이런 결합을 하는 이 수소들이 다른 산소나 질소나 플로린과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수소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결합을 하려면은 이러한 결합하는 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알코올은 OH가 있죠. OH. 바로 이것 때문에 알코올은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소결합이 가장 큰 분자 간의 힘이죠. 분산력이 가장 약한 힘, 그 다음에 쌍극자 간의 힘, 그 다음에 수소결합, 이런 순서로 점점 분자 간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끊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될 때까지 끓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고요. 페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벤젠에 OH가 붙어있는 페놀과 벤젠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톨루엔의 이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페놀은 182도, 톨루엔은 110.6도. 그러니까 톨루엔은 비극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자 간의 힘이 약하죠. 그래서 110도에 끓고요. 페놀은 182도. 이건 OH기가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을 통해서 더 높은 끓는 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알코올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서는 이 OH기가 없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이서는 탄소 산소 결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결합이 없어요. 반면에 이서 에터는 OH기가 없죠. 예, 탄소 산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OH기가 없어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이서의 끓는 점은 낮아서 실제로 다이에틸 이서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3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서가 이렇게 증발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코올과 페놀의 성질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산도, 염기도 이런 건데요. 자, 산도 한번 볼까요? 이 알코올, 페놀은요, 이것이 여기 보니까 염기성이면서 약산성이다. 염기로서 약한 염기 혹은 산으로서 약한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알코올이 그런데요. 자, 이 알코올을 보죠. 알코올은 어떤 산이 알코올 속에 들어가면은 알코올에서 이 산에서 H+를 받아서 혹은 이 알코올의 산소가 전자쌍을 수소에게 주어서 뭐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러한 옥소늄 이온이 형성되면서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페놀도 마찬가지로 페놀보다 더 강한 산이 들어가면은 이러한 옥소늄 이온이 돼서 염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은 화살표가 어때요? 예,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더 강하죠. 더 길죠. 즉 역반응이 더 유리하다. 즉 이것은 약한 염기다 이런 뜻이고요. 산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물에 녹을 때 이 알코올에 있는 H+를 물에게 내줘서 이런 알콕사이드라고 하는 이 산의 짝염기가 만들어지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다르죠. 역반응이 굉장히 더 유리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죠. 약한 산이라는 뜻이고요. 페놀도 마찬가지로 이 산에서 여기다 H+를 물에다가 H+를 주어서 산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페녹사이드라고 하는 음이온, 짝염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약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산이 얼마나 강한 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여기 있는 산해리상수 acidity constant고요. 우리가 Ka라고 말하는데 이 값은 평형 상태에서 해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HA 산의 농도 분에 해리돼서 만들어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A- 이온의 농도를 곱한 걸 우리가 Ka라고 그러죠. 그래서 Ka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분자가 크다는 말이고 분자가 크다는 말은 많이 해리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강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산일수록 Ka 값이 크고요. 이렇게 Ka 값에다가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한 것을 우리가 pKa라고 하는데 이 Ka가 클수록 pK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pKa는 작을수록 더 강한 산이다. Ka가 클수록 더 강한 산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면서 지금 한번 이 표를 보죠. 여기 지금 보면은 pKa 순서로 알코올들과 페놀들을 지금 나열해 놨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pKa가 클수록 약한 산이라고 그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니까 이것이 더 강한 산이에요. 여기 보니까 페놀들은 아래에 있고 알코올 위에 있죠. 그래서 알코올보다 페놀이 더 강한 산이에요. 보통 한 100만 배 정도 강한 산이에요. 그리고 이 페놀에서도 파라위치에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강한 산이 되기도 하고 더 약한 산이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그 OH 옆에 있는 탄소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산성을 띠기도 하고 더 약한 산성을 띠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알킬 치환기가 알코올의 산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두 개의 알코올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자, 이게 보면 전부 다 3차 알코올인데요. 이 탄소에 가서 여기 CF3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 있어요. 이 CF3,
이 CF3는요, 탄소에 가서 플로린이 3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 탄소와 플로린 사이의 결합은 플로린이 탄소보다 전기음도 크니까 전자를 끌어가겠죠.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전자를 끌어오게 됩니다. CF3는요. 그래서 이것이 전자를 끌어오는 그러한 작용기고요. 이쪽에 있는 이 메틸기는 우리가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주는 작용기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전자를 주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유발 효과라고 하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 자, 이 작용기를 우리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과 전자를 주는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CF3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 CH3는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이 알코올들이 어떤 것이 더 강한 알코올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은요, 이 알코올들을 그냥 비교하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비교하느냐면은 이 알코올에서 H+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O-,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 알코올에 대한 짝염기죠. 짝염기. 자, 이 짝염기를 보고 이 짝염기가 안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짝염기가 안정하면 이것이 안정하니까 H+가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짝염기가 더 안정한가를 보면 이 어떤 산이 더 강한 산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CF3라고 하는 것이 전자를 끌어간다고 그랬죠. 자, 이때 우리가 이걸 봅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이온을 하고 있어요. 짝염기니까. 산소의 마이너스 전기가 지금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세 개의 CF3기가 끌어가요. 세 군데서 끌어가죠. 그러면 이 산소의 전하가 분산되겠죠. 자, 이건 어떠냐? 여기는 메틸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메틸기는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산소에 지금 전자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다 전자를 더 주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자가 지금 분산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전자가 오히려 더 밀집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분산되는 것과 전자가 밀집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냐? 자, 항상 어느 한 곳에 밀집되는 것보다 퍼져 있을 때에 더 안정하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전자가 분산된 이와 같은 음이온이 전자가 밀집되는 음이온보다 더 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알코올, 원래 이것의 알코올이 이쪽 알코올보다 더 강산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 어떤 알코올에서 산도를 비교할 때, 꼭 뭐 알코올일 때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는 그 산 자체를 가지고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짝염기의 안정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 짝염기의 안정도는 그 짝염기에 붙어있는 어떤 치환기들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유발 효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끌어당기고 주는 그런 효과를 보아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pK 값을 보면은 pK 값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게 더 강한 산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은요, 사실 굉장히 약한 산이에요. 굉장히 약한 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기를 써서는 이 수소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강한 염기를 써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NaOH도 굉장히 강한 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NaOH도 강한 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알코올은요, 산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NaOH도 안 되고요. 더 강한 염기를 써줘야 되는데, 더 강한 염기를 여기 보면은 알칼리 금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칼리 금속. 여기 보면 소듐, 메탄올에다가요 소듐을 넣어주면은요, 이 메탄올에 있는 이 수소가 떨어지면서 이런 메톡사이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기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예. 이때 이 정도의 염기를 넣어줘야지만 이 수소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소듐을 제거할 때는 그래서 메탄올을 가지고서 이 소듐
반응시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 터슈리 뷰타놀도요. 터슈리 뷰틸 알코올도 여기는 이 OH 수소를 떼기 위해서 이게 포타슘 역시 알칼리 금속이죠. 넣어주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이런 포타슘 터슈리 뷰톡사이드라고 하는 짝염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 이렇게 알칼리 금속을 써서 이 수소를 뗄 수 있고요. 페놀은 알코올보다 더 강한 산성을 띠는데 약 100만 배 정도 더 산성을 띈다.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는 무엇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페놀은 이게 NaOH 정도만 써도 H+가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페놀에서 만들어진 이 페녹사이드라고 하는 이 음이온이 이와 같은 공명 구조를 통해서 더 안정하게 돼요. 공명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페녹사이드의 공명 구조는 5개입니다. 5개. 페녹사이드가 많죠? 자, 반면에 페놀은요. 우리가 페놀의 공명 구조를 그리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페놀은 2가지. 근데 이 페녹사이드는 5가지. 그래서 이 페녹사이드가 공명 구조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안정하니까 페녹사이드는 상당히 안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알코올이 수소가 떨어져서 알콕사이드가 될 때의 곡선이 이렇다면, 자, 페놀에서는, 자, 여기 AR이라고 쓰는 아로마틱이에요. 페놀인데, 이 알코올에 비해서 페놀은요, 공명 구조가 2개 있으니까 이만큼 더 안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페녹사이드는 알콕사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안정해요. 왜? 이 공명 구조 5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건 요만큼 안정하게 되는데 이건 이만큼 안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 전이 상태도 많이 안정하게 되겠죠. 왜? 이 전이 상태는 바로 여기서 이 생성물과 닮았기 때문에 많이 안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 즉, 이 페놀이 알코올보다 더 강한 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